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 329 3형의 응기에 대해서, 두 번째, 329 3형 사주 예문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꾹. 안녕하세요. 내 팔자를 스스로 공부하는 사주 명리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27번째 시간으로 329 3형의 응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3형의 응기란 사주팔자에서 3형이 작용하는 시기를 말합니다. 이 구궁에 3형이 동한 경우 3형이 작용하는 시기를 응기라 하는데, 이 응기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29가 모두 동한 경우로 삼목, 이화, 구금이 집안에서 모두 동하거나 천반에서 모두 동하거나 두 개는 영순위로 동하고 하나는 집안이나 천반에 동하여 3형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로 3형의 응기는 유년에서 삼목운, 이화운, 구구문을 만날 때 각각 성립합니다. 두 번째는 329 중 두 개가 동한 경우로 이 구궁에 329 중 두 개가 집안에서 동하거나 천반에서 동하거나 영순위로 동한 경우로 3형의 응기는 천지반 유년에서 동하지 않은 한 개의 혼국수, 이를 부족수라 하는데, 이 부족수를 만날 때 성립합니다. 이 세 번째는 329 중 한 개가 동한 경우로 이 구궁에 329 중 한 개가 집안에서 동하거나 천반에서 동한 경우로 3살의 응기는 천지반 유년에서 동하지 않은 두 개의 혼국수, 이도 부족수라 하는데, 이 부족수를 만날 때 성립하며 이 경우 부족수는 영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329 3형의 응기에 대한 예문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329가 모두 동한 경우는 이 3형의 응기는 삼목운, 이화운, 구구문입니다. 먼저 집안에서 329가 모두 동한 경우, 그 우측 구궁도를 보시면 이 동천은 일지 7궁, 연지, 시지 6궁, 월지 9궁, 중궁입니다. 이 중궁 삼목, 월지 2화, 연지, 시지 9궁이 모두 동하고 성국과 무관하니 집안 3형이 성립합니다. 이 월지 2화는 생극간에 일지 10토 가생처, 또 연시지 9금 가극처가 있으니 이 2화의 실세는 일지 10토 가생처를 생해야 하나, 329 3형이 성립되어 2화의 실세는 연지, 시지, 구금을 현극하게 됩니다. 이때 3형의 응기는 일지가 유년에서 329를 만나는 이화운 10세에서 11세, 삼목은 34세에서 36세, 구금은 37세에서 45세 성립합니다. 다음 천반에서 329가 모두 동한 경우, 이 동천은 일지 7궁, 연지 2궁, 월지 8궁, 시지 9궁, 중궁입니다. 이 월지 천반 삼목, 시지 천반 이화, 연지 천반 구금이 모두 동했으니 천반 3형이 성립합니다. 이 시지 천반 이화는 생극간에 일지 천반 사금 진극처, 연지 천반 구금 가극처가 있으니 이화의 실세는 일지 천반 사금 진극처를 극해야 하나, 이 329 3형이 성립되어 이화의 실세는 연지 천반 구금을 현극하게 됩니다. 이때 3형의 응기는 일지가 유년에서 329를 만나는 삼목운인 88세에서 90세, 이화운 86세에서 87세, 구금운 71세에서 79세 성립합니다. 다음은 3형 중 두 개가 영순위로 동한 경우입니다. 동천은 일지 2궁, 연지 7궁, 월지, 시지 3궁, 중궁입니다. 중궁 2, 3, 연지 9가 동해 천지반 3형이 성립합니다.
이 경우 중궁 이화는 생극간에 월지 오토 진생처, 일지 사금 진극처, 연지 구금 가극처가 있으니 진가원칙에 따라 이화는 오토 진생처를 생하고 연지 구금은 1순위 생각할 곳이 없으니 0순위 육수를 생하고 순위 변경을 통해 일지 천반 일수를 생해야 하나 3위구 사명이 성립되어 이화는 구금을 현극하고 구금은 중궁 삼목을 형충합니다. 이때 사명의 응기는 일지가 유년에서 3위구를 만나는 집안 이화운 16세에서 17세, 구금은 26세에서 34세, 천반 삼목은 71세에서 73세에 성립하는데 유년 1궁 43세에서 45세 집안 삼목운을 만나면 집안 삼목, 중궁 이화, 연지 구금이 집안 사명을 형성하니 그 이유는 천집안 사명과 집안 사명이 동시에 성립하면 집안 사명이 우선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이 3위구 중 2개가 동한 경우입니다. 이 사명의 응기는 나머지 하나의 홍국수, 즉 부족수를 만날 때입니다. 이 집안에서 삼목과 구금이 동한 경우를 보면 이 동천은 일지 6궁, 연지 2궁, 월지 4궁, 시지 8궁, 중궁입니다. 연지 삼목, 시지 구금이 동했으니 집안 사명이 성립할 수 있으며 이때 사명의 응기는 일지가 유년에서 부족수인 이화를 만날 때이니 이 집안에서 이화운 31세에서 32세, 천반에서 이화운 52세에서 53세 사명이 성립합니다. 이 유년에서 집안 이화운을 만나면 진가원칙에 따라 이화는 월지 오토 진생처를 생해야 하나 사명의 부족수로서 역할을 하니 오토를 생하지 않고 이 구금을 현극하며 유년 천반 이화운에서도 동일합니다. 이와 같이 집안에서 사명 중 2개가 동한 경우 사명의 부족수를 유년 집안이나 천반에서 만날 때 모두 사명이 성립합니다. 다음 천반에서 3위가 동한 경우입니다. 동천은 일지 6궁, 연지 2궁, 월지 9궁, 시지 8궁, 중궁입니다. 월지 천반 삼목, 중궁 천반 이화가 동했으니 천반 삼살이 성립할 수 있으며 이때 삼살의 응기는 일지가 유년에서 부족수인 구금을 만날 때이니 집안에서 구금은 5세에서 9세, 천반에서 구금은 71세에서 75세 삼살이 성립합니다. 유년에서 천반 구금을 만나면 진가 원칙에 따라 구금은 일지 천반 육수 진생처를 생해야 하나 사명의 부족수로서 역할을 하니 육수를 생하지 않고 월지 천반 삼목을 형충하며 유년 집안 구구문에서도 동일합니다. 이와 같이 천반에서 사명 중 2개가 동한 경우 사명의 부족수를 유년 집안이나 천반에서 모두 만날 때 모두 사명이 성립합니다. 다음은 천집안 영순위로 2, 3이 동한 경우입니다. 동천은 일지 4궁, 연지 6궁, 월지 1궁, 시지 7궁, 중궁입니다. 월지 2, 3이 동하니 천집안 사명이 성립할 수 있으며 이때 사명의 응기는 일지가 유년에서 부족수인 구금을 만날 때이니 이 집안에서 구금은 22세에서 30세에 사명이 성립하고 또 천반은 구금이 음복되어 있어 사명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집안 구구문에는 구금이 생극간에 중궁 일수 가생처 시지 팔목 가극처가 있으니 진가원칙에 따라 중궁 일수를 생해야 하나 사명이 성립하니 월지 천반 삼목을 형충합니다.
다음은 3위구 중 1개가 동한 경우 예문입니다. 이때 3살의 응기는 나머지 2개의 홍국수를 만날 때입니다. 즉 3위구 중 구금 하나만 동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동천은 일지 8궁, 연지 4궁, 월지, 시지 2궁, 중궁입니다. 이 삼목 2화 구금 중에서 중궁 천반 구금만 동했으나 7궁이 3위로 되어 있어 일지가 유년에서 7궁운을 만나면 천지반 사명이 성립합니다. 즉 유년 7궁 43세에서 45세, 47세에서 48세에는 이 3위구 사명이 성립하니 중궁 천반 구금은 삼목을 형충합니다. 6궁 2, 3운에는 사명이 성립하지 않으니 그 이유는 중궁과 육궁이 공충을 하기 때문이며, 이렇게 사명과 공충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사명보다는 공충이 성립하게 되어 사명은 불발이 됩니다. 다음은 그 3위구 사명 예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주는 임신, 무신, 기유, 계유 1932년 양력 8월 16일 유시 음둔, 처서, 상원, 일국, 건명입니다. 동천은 일지, 시지 7궁, 연지, 월지 2궁, 중궁입니다. 홍국수의 흐름을 보면 그 집안에서 중궁 2, 3과 일지 9는 천지반 사명을 형성하고 일지, 시지, 구금, 연지, 월지, 사금은 생극간에 영순이 일육수를 생하면 그 일육수는 천반 삼목을 생합니다. 이 사명의 구금은 칼과 같은데 일지가 구금이 되면 내가 칼을 가지고 있는 형국이고, 사명은 삼목이 형충으로 깨지는 것이 흉한데 이 경우 삼목이 수생목이 되면 그 기람이 있습니다. 이 사주에서는 일지 구금이 사명의 구금이 되어 왕하고 삼목은 일육수의 생을 받으니 사명의 살은 권력이 되어 권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사주의 주인공은 군인으로 시작하여 대통령까지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 사주입니다. 다음은 사주가 갑술, 경호, 기유, 갑술로 1934년 양력 6월 7일 술시, 양둔, 명종, 상원 6국, 곤명입니다. 동천은 일지 7궁, 연지, 시지 6궁, 월지 9궁, 중궁입니다. 이 홍국수의 흐름을 보면 그 집안에서 중궁 3목, 월지 2화, 연지, 시지, 구금은 사명을 형성하고 일지 10토는 연지, 시지, 구금과 영순이 구금 중 실세는 영순이 구금을 생합니다. 또 천반에서 월지 천반 7화가 연지, 시지 10토를 생하면 이 10토의 실세는 영순이 구금과 일지 상수 구금 중에서 영순이 구금을 생합니다. 또 일지 상수 구금은 육수를 생하고 육수는 사명의 삼목을 생합니다. 여자의 경우 관은 배우자인데 관이 사명으로 형충을 당하니 배우자에게 흉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이 사주의 주인공은 유년 집안 구금운에 구금이 삼목을 형충하니 그 삼목에 해당되는 배우자가 사고를 당해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다음은 임술병호, 갑신경호 1982년 양력 6월 30일 오시, 음둔, 하지, 중원, 삼국, 건명입니다. 동천은 일지 2궁, 연지 6궁, 월지, 시지 9궁, 중궁입니다. 이 홍국수의 흐름을 보면
삼위구 중 천반에서 월지, 시지, 천반, 삼목, 중궁, 천반, 이화 두 개가 동했습니다. 이 경우 사명의 부족수인 구금을 지반이나 천반에서 만나면 사명이 성립합니다. 실제 이 사주의 주인공은 사명의 부족수에 해당하는 1세에서 9세 유년 구구문에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경우 삼목 영순이에 육수가 있어 감형이 되니 사고의 정도가 아주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신묘 병인 기축 1951년 양력 3월 27일 축시 양둔 춘분 상원 삼국 곤명입니다. 동천은 일지 시지 8궁 연지 월지 3궁 중궁입니다. 이 홍국수의 흐름을 보면 일지궁인 8궁에 이 구가 동했으니 부족수인 삼목을 만나면 사명이 성립하나 이 경우 일지궁 바탕오행은 인이 되어 홍국수로 3이 되니 바탕오행 3과 이 구는 사명이 성립하며 이렇게 바탕오행과 이루어지는 사명을 복사명, 이때 복은 숨어있다는 의미로 그 바탕오행에 인인 홍국수 3이 숨어있어서 복삼형이라 합니다. 실제 이 사주의 주인공은 46세에서 54세 유년 일지 상수 구구문에 일지 이화 구금 바탕오행 삼목이 복사명이 성립하여 딸이 병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딸이 사고를 당하게 된 이유는 육친으로 딸은 시간이나 시지에 해당하는데 일지궁과 시지궁이 동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먼저 삼위구 사명의 응기에 대해서 첫 번째, 삼위구가 모두 동한 경우, 두 번째, 삼위구 중 두 개가 동한 경우, 세 번째, 삼위구 중 한 개가 동한 경우를 알아봤고, 다음은 삼위구 사명을 적용한 사주 예문으로 첫 번째는 사명이 있는 사주로 권력을 잡은 예문, 두 번째는 가명에 해당하는 예문, 세 번째는 복사명에 해당하는 예문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7번째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주 예문을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